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먼저 이 파업 사태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자, 51일째 이어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오늘 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마라톤 협상을 벌인 노사가 합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제 옥포 조선소에 우리 MB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민경현 기자,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에서 노사가 조금 전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내년 임금은 4.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폐업업체 노동자 고용 문제는 협력사 측에서 일부 고용 승계를 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타결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파업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 이번 합의안을 잠정 합의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가 정말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가 나옵니다. 네, 파국을 피할 수 있어서 정말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파업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고 찬반 투표를 벌였잖아요. 오늘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나왔습니까? 네,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이어졌고 총 조합원 4,726명 중에 4,22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대우조선 노조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개표가 오후 4시쯤 끝났어야 됐는데 투표 용지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표가 잠시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결과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거대 노조인 대우조선 노조에서 이렇게 큰 반발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금속노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네, 자체 공권력 투입으로 최악의 이 파국 상황을 맞이할 뻔했던 대우조선해양 이 하청노조 파업이 그래도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이 노사협상 문제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한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매우 엄중했고 또 잘못하면은 정말 최악의 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노사가 공권력 투입 전에 마무리 진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숙제들이 많이 남았죠? 숙제를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노사 관계, 노사 분규, 개별 사업장에 장관이 가고 이거는 거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동부 장관이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파업에 가서 현장에 가서 두산중공업이죠. 그걸 풀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분규 현장에서는 장관 나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의 통제력을 좀 상실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불행한 사태 없이 잘 마무리됐다는 결론을 얻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고요. 노동부 장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제 노조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변화된 어떤 노동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말씀하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히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관계. 기본적으로 노사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사측에 경도됐다는 인식이 많은데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일단 전망을 합니다. 자, 이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애초에 30% 그러니까 조선업이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받았던 임금으로 되돌리는 그 수준, 30% 수준을 노조가 철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4.5% 사측안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죠. 손해배상도 사측이 취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 부분이 좀 불씨로 남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아예 없던 일로 해버릴 경우에 제2, 제3의 이런 불법적 파업이 발생할 수 있고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그동안 정부 또 사측의 입장이었잖아요. 이거를 과연 후속 협상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 지금 협상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향후 될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배소를 어떻게 이제 향후 협의를 할 것인가에 따라 지금 타결이 정말 최종 타결이 될 것이냐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출근길 발언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침묵을 지켰지만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이 큰 원칙을 제시한 것이 이번 예.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노사 현장에 굉장히 익숙한 분이고 전문성을 갖는 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타결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손배소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사실 이게 진행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원칙을 정했지만 어떻게 노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협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원칙은 세웠지만 향후에 사실은 이 노동조합 관련해 노조원들도 사실은 예. 피해본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이 협상이 최종적인 협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우조선해양노사의 분규는 잘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수출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고충을 나눠 갖자라고 얘기할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험난한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좀 잘 중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